안녕하세요, 파주 컴퓨터입니다. 오늘 조립할 거는 이제 게이밍용 컴퓨터 하나를 조립을 할 건데 MSI에서 어느 정도 좀 제공을 해준 제품을 가지고 조립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MSI 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MSI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AS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죠. 지금 이 구성은 3080이 들어가는 구성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3080 같은 경우는 대여를 받은 제품이라 이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실제 조립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가는 거는 3060을 달아서 나갈 겁니다. 요거를 달아서 나갈 거고요. MSI를 일부러 고른 건 아닌데 지금 그래픽 카드들 최저가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 MSI가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에이수스가 금액을 이제 처음에 내리기 시작한 건 맞는데 실제로 낮은 금액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상시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 MSI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영상에서는 이제 3080으로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지금 MSI에서 제공해 준 게 750 골드 파워거든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850 정도 쓰시는 게 좋은데 큰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구성이라면 850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CPU를 조금 낮은 등급을 쓰거나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제품은 제공을 받은 게 있어요. 제공을 어느 거는 받았냐면 이거는 대여로 테스트만 해서 이제 다시 돌려드릴 거고요. 3080 슈프림입니다. 슈프림 X고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80 제품에서 상급 라인업에 속하는 애고 에이수스 타프 제품하고 슈프림 제품이 좀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0 파워 10만원 정도 되는 파워로 알고 있어요. A750GF라는 모델이고요. 풀 모듈 제품이죠. 그리고 금액이 좀 저렴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을 좀 낮춰야 되는 거죠. 이제 파워는 저희가 뭐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고 이걸 넣어서 이제 조립해서 판매했을 때 분량이 얼마나 나오냐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쓰냐 안 쓰냐를 판별하는 척도가 되는 거거든요. 10만 원대면 사실 잘 초이스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가성비로 쓰셔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B660 박격포 와이파이 이것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네. B660 와이파이는 제가 많이 써봤어요. 그리고 박격포 메인보드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즐겨 쓰는 메인보드 중에 하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공을 이렇게 해서 받았고요. 요거는 수냉 쿨러입니다. 240이고요. 101 M4G 케이스 상단에다가 붙일 수냉 쿨러예요. 240 쿨러고 AS는 3년이겠죠. 뭐 잘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6만원대 정도 되는 쿨러로 알고 있고 요거랑 비슷한 등급이 EMTEC 레드빗이 되겠죠. 이제 EMTEC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팔리는 제품인 것 같고요. 저도 여러 번 조립을 해봤었는데 조립이나 이런 거 좀 괜찮고 아직까지 좀 가성비용 쿨러들 있죠. 이런 240 쿨러들이 AS로 돌아온 게 딥쿨 거 하나 말고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한 3년, 4년 정도 이제 조립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돌아오고 있고 좀 고가에 들어갔던 수냉 쿨러들이 좀 많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수냉 쿨러를 쓸 일이 많이 있진 않아요. 작업용에서만 수냉 쿨러 좀 권해드리고 있고 조금 성능 제약이 있더라도 공랭 쿨러 쪽으로 좀 많이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할 때 EMTEC 레드빗을 선택하는 이유가 EMTEC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건데 그거에 경쟁에서 이겨야 되면 MSI가 아마 이 제품에 AS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될 겁니다. 네. 일정 부분 할인을 해가지고 조립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제품가에는 저희 AS 공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다 할인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영업용으로 작업용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픽카드는 이게 필요가 없었고 그래픽카드는 1660 슈퍼 정도로 처음에 알아보셨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 좀 세이브를 해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래픽카드를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CPU도 조금 더 높게 잡았어요. 남은 금액만큼 좀 더 높게 잡은 거라 보면 됩니다. 정품 윈도우를 포함할 거고요. 요거는 10 프로 제품입니다.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홈보다는 프로로 해달라고 하셔갖고 프로로 설치해서 나갈 거고요. 자료 보관을 조금 하기 위해서 1테라들을 요청을 하셨는데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그래서 2테라 쪽으로 메모리는 삼성 거 16기가 2개입니다. 메모리에는 뭐 크게 비중을 차지할 게 없었어요. 용량만 맞추면 되는 거여서 16기가 2개 삼성을 했고요. SSD는 P31 500기가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PN9A1을 할 수 있었는데 요게 더 요 구성에서는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제 작업용이고 안정성 위주로 가야 되고 AS나 이런 게 오히려 긴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번 구성에서는 이걸로 갔습니다. CPU는 원래 12600K 쪽으로 이제 처음에 가닥을 잡고 견적을 짜다가 할인이 좀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제 12700F로 좀 올렸습니다. 통상 저는 12700은 그냥 일반 공랭 쿨러로 중급 정도 되는 공랭 쿨러로 많이 버텨서 쓰고 있는 편인데, 이번에는 수냉 쿨러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립은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조립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어젯밤에 조립하다가 다 못해서 오전에 후다닥 했습니다. LED는 조절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눌러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온오프도 되겠죠. 5V 헤더였으면 참 좋았을 건데 5V가 아니어갖고 좀 아쉬운 면이 조금 있어요. MSI 쿨러입니다. CPU 쿨러고요. 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용이 좀 불어라. 이런 식으로 용이 예쁘게 표현이 되면 참 좋은데, 위에 쿨러들은 이제 5V 헤더를 이용한 거고요. 여기하고 좀 이렇게 보면 느낌이 틀리죠. 얘는 이제 다중색이 표현이 되는 거고, 조용한 편입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상단에 여기가 펌프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어제 생방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분이 알려주셨어요. 소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미세한 소음 정도 있는 것 같고, 상단에 있어서 좀 소음이 걱정될 것 같았는데 소음은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게 6만원대에 EMTEC 제품하고 버텨서 이겨야 되는데, 이제 EMTEC AS가 잘 되다 보니까 레드빗이 요게 이제 AS 정책이 참 좋으면 좋을 텐데 선뜻 손이 가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MTEC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이제 펌프가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상단 부분에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죠. 요게 있으면 이제 발열이 심해가지고 고장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쿨러 회사들이 좀 위치를 변경하는 것 같아요. 에코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도 넣고, MSI는 이제 상단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선택이 어느 쪽이 더 좋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취향에 따라서 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슈프림입니다. 3080 슈프림이고요. 하고 많이 먹죠. 이렇게 최상급에 속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쪽은 이제 와이파이 모듈을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사운드 출력 부분, 그리고 USB 부분, 12700F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점수는 굉장히 좋죠. 시네벤치로 테스트를 했고요. CPU 온도 같은 경우는 한 77도 정도 나오는데, 오픈 케이스 형태죠. 지금 제가 열어놓은 상태라 몇 도 정도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래픽카드 온도는 조금 높게 잡혔네요. 80까지 찍힌 상태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린 상태입니다. 그래픽 스코어가 47,000점 정도 나오네요. 굉장히 높은 점수죠. CPU도 굉장히 높고. MSI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죠. MSI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 성능은 참 좋은데, 이제 AS의 불명예가 너무 쌓여 있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그걸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은 좀 듭니다. 이래저래 좀 많이 개편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전까지 해왔던 것들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케이스는 뭐 크게 원하진 않습니다. 그냥 취향껏 고르시면 돼요. 39,000원에 뭐 특별한 성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무난한 성능의 제품인데, 예전에는 5만원대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케이스들이 금액이 많이 내려가고 선택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많이 낮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060을 여기다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작업용 PC로 이제 판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작업 성능은 좀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른 조립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시간 라이브에 들어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굉장히 썰렁할 수 있었는데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라이브 생방을 하게 되면 아마 조립 컨텐츠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걸 맞춰서 드려야 될 분한테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집중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게 많아가지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뜯어보고 보는 정도의 라이브 생방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냥 소통 방송 정도로 잠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